엄마 나이가 몇인데 경비 아저씨랑 손잡고 다녀?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야, 그 양반 요즘 밥을 안 먹어. 매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가 져주면 내일 반찬 못 먹잖아요. 그이는 말없이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그분도 같이 와.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70입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져요. 알람 같은 건 맞춰본 적 없어요.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발소리만 복도에 울려요. 세수를 하고 밥을 차립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국은 안 끓여요. 혼자 먹는 국은 너무 많이 남거든요.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의자가 보여요. 남편이 앉던 자리, 7년째 비어있는 그 자리가요.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립니다. TV를 틀어요. 뭘 보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요. 밥을 먹고 나면 시장에 갑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해요. 새벽 6시 반이면 가게 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시장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옆가게 사장님은 저를 이렇게 불러요. 영수 엄마.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현서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손님들은 그냥 아줌마라고 하고요. 가끔 생각했어요. 내 이름이 뭐였지? 김순자. 그 세 글자를 마지막으로 불러준 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남편도 저를 여보라고만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순자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반찬 가게 일은 곧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무 깎고 나물 무치고 김치 담그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안 하면 월세를 못 내거든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고 시장 골목을 나오면 하늘이 어둑해요. 장바구니 하나 들고 아파트까지 걸어갑니다. 20분쯤 걸려요. 그 20분이 하루 중에 제일 긴 시간이에요.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와. 애들이 보고 싶대.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며칠 전부터 송편을 빚고 나물을 준비했어요. 아들 집에 도착하니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부엌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전 부치랴, 상 차리랴, 치우랴. 손주 현서가 할머니 하면서 매달렸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현서야 할머니 바쁘시대. 저리 가서 놀아.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치니까 밤 10시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늦었으니까 택시 잡아줄까?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명절인데 거리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송편은
한 개도 안 줄었어요. 며느리가 올해는 떡집에서 시켰다고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신발장 위에 남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왔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7년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녁 7시쯤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경비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멈췄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경비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경비원 아저씨. 박종수라는 분이었어요. 이 아파트에 온 지 3년쯤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인사를 한 적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좀 떨렸던 것 같습니다. 종수 씨가 살짝 웃었어요. 택배에 써 있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택배에 써 있어서 알았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데 가슴이 이상했어요. 콩콩거렸습니다. 여기가. 손을 가슴에 올려봤어요. 심장이 조금 빨랐습니다. 순자 씨. 그 세 글자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면서도, 밥을 데우면서도, 이불을 펴면서도 계속 들렸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순자 씨. 이상하더라고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게 왜 이렇게 가슴에 남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영수 엄마도 아니고 현서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그냥 순자씨라고 불러준 것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7시에 지나가면 또 불러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불 속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그 다음 날 저녁 7시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발이 그렇게 됐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종수 씨였어요. 어제처럼 경비복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그 다음 날도 7시에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또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종수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오늘
장바구니가 무겁네요. 순자 씨 오늘 날이 춥죠. 순자 씨 오늘은 표정이 좋으시네요. 매일 다른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항상 앞에 붙는 건 같았습니다. 순자 씨, 그 세 글자가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비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맑았거든요. 뛰어갈까 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서 뛸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머리 위에 들고 걸었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500m쯤 남았을 때 비가 더 세졌습니다. 옷이 젖기 시작했어요. 어깨부터 등까지 축축해졌습니다. 그때 경비실 쪽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순자 씨, 종수 씨였습니다. 한 손에 투명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서서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였어요. 종수 씨 어깨가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하나니까 한쪽은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쪽이 종수 씨였어요. 괜찮아요. 금방 그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서요. 종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씨가 젖으면 내일 반찬 못 먹잖아요. 가슴이 쿵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를 못했어요. 반찬이요. 제가 반찬을 해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시잖아요. 가끔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요. 웃고 있었어요. 종수 씨가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반찬을 사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남는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서 경비실에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놓고 왔어요. 경비실 문 앞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슬쩍 두고 간 거예요. 말을 걸 용기가 없었거든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한테 반찬을 사주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종수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요. 빈 반찬통이었어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었습니다. 뚜껑까지 반짝반짝했어요. 제가 씻는 것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종수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었습니다. 반찬통 하나 돌려준 것뿐인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반찬을 사갔습니다. 종수 씨는 매일 빈통을 씻어서 돌려줬고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빈 반찬통을 돌려받았어요. 집에 와서 싱크대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뭔가 있었어요. 종이 한 장,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반찬통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린 거예요. 펼쳤습니다. 오늘 깍두기 맛있었습니다. 종수,
글씨가 반듯했어요. 삐뚤어진 데 하나 없었습니다. 교사 출신이라 그런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종수 씨가 예전에 중학교 선생님이었대요. 메모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오늘 깍두기 맛있었습니다. 11글자.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11글자가 가슴에 꽉 찼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30년 같이 살면서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거울을 본 게요. 세수할 때 잠깐 보는 거 말고 이렇게 가만히 서서 들여다보는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어요. 눈가에도 입가에도 이마에도. 머리카락은 하얗고 목은 쭈글쭈글하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늙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가 조금 다르게 보였거든요. 뭐가 달랐냐면요. 눈이요. 눈이 달랐어요. 언제부터인지 죽은 것 같았던 눈에 뭔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반짝거린다고 하면 웃기겠죠. 70 먹은 할머니 눈이 반짝거린다니.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순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대답은 못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핸드크림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몇 년 전에 준 건데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뚜껑을 열고 손에 발랐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크림이 스며들었어요. 차갑다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은 깍두기 말고 잡채를 해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반찬을 가져다 준 지 2달쯤 됐을 때 종수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저녁 7시였어요. 빈 반찬통을 돌려받으면서 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봤어요. 순자 씨, 네, 저녁에 산책 한번 하실래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산책이요? 네, 아파트 뒤에 산책로가 있잖아요. 요즘 날이 좋으니까. 종수 씨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귀까지요. 경비복 기세, 얼굴을 숨기듯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71세 남자가 얼굴을 붉히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거든요. 종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아, 싫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좋아요. 산책 좋아요. 종수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7시 반에 경비실 앞에서요. 집에 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반찬통을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7시 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7시 반 경비실 앞에 종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이 아니었어요. 처음 봤어요. 사복 차림을요.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달랐어요. 경비복을 벗으니까 어깨가 더 넓어 보였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순자 씨 기다렸습니다. 종수 씨가 살짝 웃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산책로로요.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이었거든요. 어색했습니다. 둘 다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7년 만이었어요. 누군가와 나란히 걸은 게요. 종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 선생님이었어요. 네, 들었어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2년.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앞을 보면서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수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아내가 15년 전에 먼저 갔대요. 췌장암이었다고 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석 달 만에 보냈습니다. 종수 씨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사이가 멀어졌대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고생했다.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자세히 안 물었어요. 종수 씨가 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퇴직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요. 뭐라도 해야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메었어요. 같았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 뭐라도 해야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장에 나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저한테 말을 걸 것 같아서요. 종수 씨가 저를 봤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매일 산책을 했어요. 7시 반 경비실 앞. 종수 씨는 항상 사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수 씨는 국어를 가르쳤으니까 아는 게 많았습니다. 가끔 시를 읊어줬어요. 꽃을 보면 아 이건 윤동주 시에 나오는 꽃이랑 비슷하다고 했고 바람이 불면 좋은 바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시도 모르고 어려운 말도 모르고 그런데 종수 씨가 이야기하면 귀에 들어왔어요. 목소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2주쯤 지났을 때 산책로 벤치에 앉았어요. 가로등 아래 벤치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네. 종수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종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어요. 마디가 굵고 힘줄이 선명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7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손끝부터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손목으로, 발로, 가슴까지 온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잡힌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가 보였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입구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멈췄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영수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손에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 선물인 것 같았어요. 영수의 눈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왔습니다. 종수 씨와 잡고 있는 그 손에요.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엄마, 영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겨울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종수 씨의 손을 놓았어요. 반사적으로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손을 확 놓았습니다. 종수 씨가 먼저 한 발 물러섰어요. 아무 말 없이요. 영수가 종수 씨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경비 아저씨랑 손잡고 다녀. 경비 아저씨.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제 가슴에가 아니라 종수 씨한테요. 종수 씨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아무 표정이 없는 게 제일 아팠습니다. 종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경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넓었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잡았던 손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요. 그날 밤 아들이 집에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영수가 들어왔어요. 신발도 안 벗고 거실까지 걸어왔습니다. 엄마, 앉아.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앉던 그 자리에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네? 그 경비 아저씨가 뭐가 좋아? 경비 아저씨.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박종수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길게요. 그리고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거 나도 알아.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화가 난 줄만 알았는데 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황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방법이 있잖아, 엄마. 노인정도 가고 문화센터도 있고 여행 보내줄게.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내 손만 보고 있었어요.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영수야. 네. 엄마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잘못이야. 영수가 멈췄습니다. 잠깐 아무 말 없더니 다시 말했어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 나이를 생각하라는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 수진이도 걱정하고 현서 학교에서 소문 나면 어떡해. 체면이었습니다. 결국 체면. 아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소문이었어요. 알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영수야. 그 말을 하는데 목에서 뭔가 막히는 게 느껴졌어요. 삼킬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그런 게요.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늦었으니까 나 간다. 그래. 현관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영수가 두고 간 종이 봉투가 있었어요. 명절 선물, 건강즙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요. 그냥 식탁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영수 씨가 어젯밤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잠들었어요. 많이 속상했나 봐요. 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경비 아저씨랑 산책한다고 수근수근대요. 네, 현서 학교 학부모 모임도 있는데 소문나면 제가 얼굴을 못 들어요. 네, 저는 내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신 지 7년밖에 안 됐잖아요. 7년 밖에. 며느리는 7년을 짧다고 했습니다. 7년이 짧은 건가요? 2555일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프고, 혼자 명절을 보내고, 혼자 생일을 넘기고, 혼자 새해를 맞은 그 7년이 짧은 건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는데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수 씨가 문을 열었어요. 순자 씨, 저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표정이 바뀌었어요. 제 얼굴을 봤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종수 씨, 네, 저 앞으로 산책은 못할 것 같아요. 종수 씨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경비실 안에 작은 시계가 있는데 그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자 씨, 종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천천히 왜 그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순자 씨라는 그 세 글자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돌아서는데 종수 씨가 말했어요. 반찬통. 뒤를 돌아봤습니다. 반찬통은 괜찮으시면 가끔 놓고 가셔도 됩니다. 웃고 있었어요. 종수 씨가요.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반찬통도 이제 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나왔어요.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산책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현관에 서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갈까? 경비실 앞을 지나갈까? 종수 씨가 저를 부를까? 순자 씨가 부르지 않겠구나. 신발을 벗었어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시 5분이었어요. 어제도 7시 5분이었습니다. 그제도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현관문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식탁 위에 빈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진 채로 식탁 위에 일주일째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가져다 줘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반찬통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가벼웠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메모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가 반찬을 안 가져다 줬으니까 메모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서운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종수 씨가 좋아하던 깍두기를 봤거든요. 오늘도요. 사지 않았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사면 또 담아가고 싶어질 테니까요. TV를 켰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정막을 채워줬는데 이제는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라 순자 씨라는 목소리가 필요했거든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종수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경비실에 혼자 앉아서 빈 반찬통을 보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천장을 보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거든요.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 세 글자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자 씨, 그 세 글자가요. 산책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순자야, 고개를 들었어요. 매점 할머니 이말순 씨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 언니, 웬일이에요? 말순 언니는 아파트 매점에만 있는 분이라 시장까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 언니가 비닐봉지에서 김밥 2줄을 꺼냈어요. 먹으면서 해. 고마웠습니다. 누가 밥을 챙겨주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김밥을 먹는데 말순 언니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요. 순자야. 네. 종수 씨 알지? 김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말순 언니가 등을 쓸어줬습니다. 그 양반 요즘 밥을 안 먹어.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내가 매점에서 매일 보잖아. 경비실 앞을 지나가니까. 그 양반이 원래 과묵한 사람이긴 한데 요즘은 아예 말을 안 해. 말순 언니 눈이 진지했습니다. 보름 전부터. 그래. 딱 보름 전부터. 보름 전. 제가 산책을 그만두자고 한 날. 말순 언니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순자야, 나는 다 알아. 너랑 종수 씨 산책하던 거, 손잡고 다니던 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 아들 때문에 그만둔 거지.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해도 아는 눈이었습니다. 말순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런 적 있어. 누가요? 종수 씨. 저는 말순 언니를 봤습니다. 작년 겨울이었나. 매점에서 커피 한 잔 사가면서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말순 언니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가 웃으면 하루가 괜찮다고. 심장이 쿵 했습니다. 내가 물었어. 순자 씨가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한 줄 알아? 뭐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냥 그 사람이 지나가면 하루가 버틸만해진다고. 그것밖에 모르겠다고. 눈물이 올라왔어요. 참았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말순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 그 사람 놓치면 후회해. 우리 나이에 그런 사람 또 없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눈앞이 흐렸거든요. 순자 씨가 웃으면 하루가 괜찮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 500m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저는 누구였을까요? 22에 결혼했어요. 남편의 아내가 됐습니다. 24세 아들을 낳고 영수 엄마가 됐어요. 55세 손주가 태어나고 현서 할머니가 됐습니다. 63세 남편이 떠나고 과부가 됐어요. 아내, 엄마, 할머니, 과부. 그런데요. 김순자는요. 저는 언제 김순자였나요?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종수 씨가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반찬통이었습니다. 빈 반찬통을 앞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처럼 무너지고 있구나. 저 사람도 저처럼 그 세 글자가 필요하구나. 집에 올라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해야 한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2번 울리고 영수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영수야. 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수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70년을 살았는데 내 엄마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 영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여보라고만 했고 너도 엄마라고만 했잖아. 며느리는 어머니라고 하고 현서는 할머니라고 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순자야라고 안 불러줬어. 아무도. 영수야. 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순자 씨라고 불러줬을 때 엄마도 사람이구나 싶었어. 영수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돈 벌고 그것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니까 나도 나라는 걸 알겠더라고. 영수야. 네. 엄마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긴 침묵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영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영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전화 받을 때 그 딱딱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가요. 엄마. 그 한마디 뒤에 영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들고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전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담근 거예요.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이 저절로 물을 집었거든요.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보름째 놓여있던 그 반찬통이요. 깍두기를 담았어요. 잡채도 담았습니다. 시금치 나물도요. 통이 하나로는 모자랐어요. 작은 통을 하나 더 꺼내서 된장찌개도 담았습니다. 코트를 입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녁 7시 15분이었습니다. 밖이 어두웠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걸었어요. 아파트 경비실까지 200m.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반찬통을 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종수 씨가 서 있었어요. 경비복 차림이었고 얼굴이 보름 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종수 씨가 저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순자 씨, 그 세 글자, 보름 만에 듣는 그 세 글자, 코끝이 시큰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어요. 참았습니다. 종수 씨, 반찬통 돌려받으러 왔어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종수 씨가 반찬통을 봤어요. 2개였거든요. 가득 차 있었거든요. 종수 씨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깍두기도 있어요. 종수 씨가 물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깍두기도 있어요. 잡채도 있고, 시금치 나물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어요. 종수 씨가 반찬통을 받았어요. 2 손으로요. 고맙습니다. 순자 씨, 종수 씨 눈도 젖어 있었어요. 2 사람 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요. 보름 만에 다시 들은 그 세 글자, 순자 씨, 그게 들리니까 세상이 다시 따뜻해졌어요.